오늘은 펀메드 정보검색 정기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형외정도사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펀메드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사실상 이제 펀메드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통제어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 통제어에 대해서 아마 오늘 좀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펀메드를 검색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하던 것 외에 통제어와 자연어를 활용해서 검색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고요. 1, 2, 3번을 쭉 진행한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게 되면 4번, 5번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를 이용하실 때는 사실 펀메드 사이트는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그냥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도 있지만 펀메드 사이트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셔야지만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저널들의 링크를 통해서 원문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일단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해주시고 네, 여기 펀메드 탭 메뉴가 있습니다. 로그인 하신 다음에 펀메드 탭 메뉴 누르시면 여기서 바로 검색하시면 펀메드 검색이 가능하신데 이 아래에 있는 펀메드 홈이라고 되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아래는 펀메드 홈 그러시면 이제 펀메드 사이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고 도서 홈페이지에 또 펀메드가 여기 아래쪽에 전자정보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자원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여기 펀메드가 있으니까 이 펀메드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이거 외에도 이제 상단에 서치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또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P 쪽에 가셔서 펀메드를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면 좀 더 단계가 여러 단계니까 대부분은 이제 메일 하면서 펀메드 탭 누르시고 펀메드 홈 눌러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하면은 뭐 다른 건 없는데 URL이 그냥 들어가는 건 조금 달라요. 그럼 요 URL을 보셨을 때 뭐 집이나 또는 뭐 연구실이나 또는 뭐 병원 원내에서 접수하시더라도 이렇게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원문까지 보시는데 문제없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펀메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인 내셔널 라이브러리 메디신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의 주제만 포커스를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제별로 데이터베이스 여러 군데서 만들게 되는데 이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서지 정보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서지 정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논문 하단에 있는 참고 문헌 목록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제목부터 이제 수록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초록 정보까지 이렇게 좀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펀메드는 서지 정보는 검색은 가능한데 원문은 실제적으로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는 선생님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링크 누르면 원문 PDF 열리던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그거는 펀메드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링크를 통해서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원문 자체는 원래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펀메드를 그러면 우리는 왜 도대체 우리 의학 분야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펀메드를 강조를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펀메드 사이트가 어떤 정보들을 검색하는지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 펀메드가 매들라인과 PMC를 함께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매들라인과 PMC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매들라인은 내셔널 라이브러리 메디슨, 즉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주요한 서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펀메드 자체에서 만들면서 생각을 한 거는 이렇게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의학과 관련된 논문들을 다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크겠죠. 그래서 뭐 내 분야가 신장내과다라고 하더라도 신장내과에서 나오는 모든 저널들을 매일같이 리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또 각국의 언어로 나오는 로컬 지역들의 또 논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내가 다 본다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들이 또 신뢰도가 높은지 영향력이 있는지도 또 잘 봐야 돼요. 이 논문이 정말 파급력이 있게끔 쓰여진 논문인가 또는 뭐 연구 대상군이 엄청나게 그 N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뭐 N수가 5명밖에 안 되는 연구다 이랬을 때는 내가 이걸 꼭 봐야 되는가 이런 또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미국 국립의학도서에 생각한 방식은 그렇다면 그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생의학 간호보건 분야 저널들 중에서 한 상위 20% 정도를 봤을 때는 그 해당되는 분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생의학 간호보건 분야 5,200여 종의 저널들을 세계 내에서 넣어놓은 게 매들라인이라는 곳이에요. 이 매들라인 자체는 원래는 유료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봐야 되는 건데 펀메드에서 이거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펀메드를 통해서 이 주요한 정보들의 매들라인들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펀메드만 해도 3,700만 건, 3,800만 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매들라인도 3,100만 건이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3,100만 건이나 넘는 이 수많은 아티클들 중에서
내 연구 주제와 합당한, 그러니까 내 전공일 뿐만 아니라 전공 내에서 내가 연구하는 주제 파트 또는 내가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는데 그 수술 파트와 맞는 논문을 찾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 통제어 메쉬라는 걸 활용해서 문헌을 색인하고 이걸 검색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 메쉬는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제 약어고요. 오늘 이걸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펀메드에선 실제적으로는 다양한 도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색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키워드가 입력이 됐을 때 여기서 스페이스를 두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들이 추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적인 키워드를 넣었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 교환에 있는 대로 일단 넣어보긴 하겠지만은 선생님이 그냥 내가 평소에 쓰던 키워드들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넣어보시게 되면은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를 두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추천되는 키워드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스페이스를 두시게 되면은 키워드를 추천해서 내보내게끔 되어 있는데, 요 추천되는 키워드들이 그냥 나오는 키워드들은 아니고요. 논문이 색인된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중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추천을 해주거나 또는 연구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위주로 추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많이 의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스페이스를 두고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겠죠. 그래서 내가 키워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일정적인 한두 단어 정도를 입력했을 때 거기서 스페이스를 두시되면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확장된 형태의 아티클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펀메드가 갖고 있는 이 자체적인 탑재된 도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내가 오타를 냈을 때는 좀 수정된 키워드를 제시해주고 그 수정된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게끔 추천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입력을 하시다가 오타가 났을 때도 크게 무리 없이는 검색은 가능은 하지만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논문에 오타가 그냥 그대로 게재된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검색 결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넣는데 결과가 뭐 한두 건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의심을 해보시고, 오타가 있나라고 했을 때, 디주민 하고서 이게 불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수정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본적인 정렬 방식은 베스트 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검색해 보시면은 최신 논문이 앞쪽으로 안 나오고 뭔가 이상하게 논문의 배치가 연도순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걸 보실 때가 많은데, 이 베스트 매치가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서 내가 입력한 키워드랑 연관성 있는 결과들을 앞쪽에 배치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입력한 키워드와 가장 밀접하게 가중치가 높은 키워드들을 가지고 논문들을 배치를 해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 방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베스트 매치 형태로 내면서 2005년도 논문이 앞쪽으로 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키워드 검색을 단순하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리뷰 논문들을 좀 앞쪽에 불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매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연도와는 상관없이 연관성 있는 문헌 중에서 해당되는 분야를 이해할 수 있게끔 리뷰 논문 앞쪽에 배치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심층적으로 이야기가 좀 어렵다 또는 막 이제 연구하는 분야다라고 하면은 베스트 매치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데 최신 지견들이 필요하다 하면은 most recent로 바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정렬만 쓰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이제 더 밑에 세 가지 정도 정렬이 있는데 대부분 이거는 이제 뭐 서지 정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고요. 대부분 이 두 가지 정보로 많이들 정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펀메드의 도구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펀메드 자체는 또 이 키워드를 분석해주는 도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자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내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연구자가. 그래서 메타볼릭 신드롬 2022 킴제라고 입력했으면은 2022는 아마 출판 연도를 의도했을 거고 킴제는 저자명을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펀메드가 이 의도 자체를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낼 수는 없어요. 다만 이 키워드가 들어왔을 때, 검색 키워드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각각의 테이블별로 다 매칭을 시켜봅니다. 필드별로 이게 연도인지 저자명인지 다 매칭을 시켜보고 그 중에 가장 알맞은 결과를 통해서 앞쪽으로 결과를 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1번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메타볼릭 신드롬이 아마 타이틀이나 초록에 등장했을 거고 2022년도 논문에 킴 제이라는 저자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런 부분들을 필드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펀메드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능으로 말씀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원래부터 잘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검색을 해도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들을 먼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좀 내가 실제적으로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이제 서지 정보를 검색할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대부분 내가 논문을 쭉 읽다가 뭐 13번 레퍼런스를 내가 실제로 펀메드에서 좀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은 아티클 타이틀에 처음부터 쭉 입력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에피데미올로지 오브 이렇게 쭉 입력해 나가시는데 요게 일부분만 입력하게 되면 유사한 논문들이 여러 개가 디스플레이가 될 테니까 좀 길게 입력을 하셔야 되죠, 타이틀을. 또 입력하다 보면 또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펀메드에서 어떤 특정 아티클을 찾을 때는 타이틀명으로 쭉 검색하시기보다는 뒤쪽에 있는 서지 정보, 그래서 BJOJ 2018 125 볼륨의 55페이지 시작이다. 이렇게 숫자만 난수로 입력을 하시기만 하셔도 그 아티클 자체를 found by citation matching이라는 결과로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월명의 약어와 단순한 숫자 입력만으로도 해당되는 서지 정보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펀메드 검색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내가 특정 저자의 논문들만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이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명이인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명의 저자가 하나의 기관에만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여러 기관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검색은 어렵지만 펀메드에서 가장 권장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펀메드에 들어오셔서 지금 매뉴얼에 있는 사람으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헨슨 K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사이트가 좀 혹시 선생님도 잘 안 되시나요? 펀메드 지금? 느릿느릿하나요? 잠시만요. 조금만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펀메드 사이트 자체가 그냥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좀 화면 뜰 때까지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노티스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잠시만요. 또 혹시나, 여기도 노티스가 없고, 예.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사이트 자체는 지금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특정 저자의 논문들을 찾고자 할 때는 대부분 내가 이 저자의 이름과 이니셜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 이니셜을 넣고 검색을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 저자가 쓴 논문의 한 편 정도는 아는 상태로 이제 검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뒤에 추가적으로 타이틀명을 추가적으로 더 입력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특정 타이틀을 딱 매칭시켜서 찾으시면 좋은데 지금은 딱 아는 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두 번째 아티클에 있는 헨슨 KB라는 저자가 내가 찾던 저자가 맞다. 그리고 이 아티클이 내가 알고 있던 아티클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아티클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아티클을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저자명들이 쭉 입력이 됐는데 그 저자명에 보시려면은 이렇게 하이퍼링크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캐스퍼 B 헨슨이라는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물론 어필리에이션 자체도 익스펜드 하셔서 이 사람의 기관 소속명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도 더 추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이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이름에 걸려져 있는 링크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검색 결과를 딱 그냥 캐스퍼 비 헨슨의 이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검색된 결과는 그냥 헨슨 KB를 검색한 결과로 그냥 다시 검색이 재검색이 될 거예요. 지금 좀 검색이 느리지만. 근데 요 검색의 기능은 뭐냐면은 이 이름이 하이퍼링크가 걸려져 있는 게 이 이름과 어필리에이션 연결 지은 거를 정보를 펀메드가 검색 결과가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근데 이것도 100% 완벽하게 이 저자만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저자명이 자체가 있어도 이 저자 지금 나왔네 다행히. 그래서 헨슨 케이브라는 저자로서 나왔는데 239편 나왔지만은 이 결과가 무조건 다 100% 일치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중에는 분명히 누락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헨슨 케이브가 다른 저자 것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행히도 이제 computed assault order라는 형태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링크를 통해서 저자명과 링크, 기가명을 자체를 좀 연결지어서 검색 결과를 내보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찾는 방식을 그나마 펀메드가 권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 두 분도 이제 내가 논문을 쓰고 펀메드에 등재가 됐을 때 내가 쓴 논문들이 펀메드에서 검색이 되는지 확인하실 때는 뭐 이런 방식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요새는 일반적으로 동명이인들이 워낙 국내에는 더 심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오키드 넘버라는 걸 통해서 내 연구의 업적들을 관리하고 검색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ORCID라고 부르는 이 오키드 넘버는 오픈 리서처 앤 컨트리뷰터 아이디의 약어고요. 개별 연구자를 구별하는 영구적인 디지털 고유 식별자라고 그냥 쉽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졌냐면 사실상 가장 큰 목적은 동명이인을 구분하자의 이 시작이에요. 물론 이걸 통해서 다양한 파급 효과들로 인해서 연구 업적을 쉽게 알거나 연구자의 인지도 향상이나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ORCID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고, 이 사이트에서 선생님들의 아이디를 그냥 무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제 거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이게 선생님들이 만드신 이런 페이지를 이제 내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넘버, 16자리 디지트 넘버가 이게 저의 고유 넘버예요. 이거는 한 번만 만들어서 가입하시고 생성하시면 되겠고, 가입 절차도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번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때마다 오키 넘버 계속 새로 발급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진 마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생성되진 않아요. 이 처음 페이지 자체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 내가 쭉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웍스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다가 내가 애드 버튼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출간된 논문, 뭐 책, 저술에 참여를 했다, 또는 컨퍼런스에서 뭐 어떤 발표를 했다, 포스터를 했다, 이런 것들을 다 매뉴얼하게 또는 펀메드 아이디 또는 DOI 정보를 통해서 끌어서 내가 보여줄 수 있게끔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업적들을 계속해서 내가 나올 때마다 등록을 해두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프린터블 버전이라는 요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를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CV가 다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제출하셔도 거의 전 세계에서는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 대부분은 이 오키드 넘버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논문을 출간하실 때 보면은 투고하시는 시스템 내에서 저자들의 오키드 넘버를 적어내세요라는 화면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 자체를 펀메드도 색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펀메드에서 오키드 아이디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오키드 넘버를 출판사에서 제공하고 실제로 검색이 가능하게끔 이것들을 정보가 색인되어야지만 검색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내 오키드 넘버로 펌메드 검색하시면은 아티클 일부분이 빠져서 검색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출판사 정보를 안 보낸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는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다. 그래서 오키드 넘버로 내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면 그 부분들에서 좀 충족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꼭 만드셔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웹 오브 사이언스의 리서치 아이디나 스코프스 아이디나 또는 구글의 아이디 또는 리서치게이트 단넷 같은 그 사이트들의 각자마다 흩어져 있던 아이디들이 다 오키드로 이제 통합해서 쓸 수 있게끔도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연구자들이만 무조건 하나 정도 갖고 계시고 자기 아이디를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 세 번째로 특정 학술지를 검색하는 경우, 내가 주로 보는 저널을 펀메드에서 솔트해서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저널명만 집어넣으신 경우인데, 그러면 조금 넓게 검색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블러드란 저널이 있어요. 블러드란 저널을 내가 검색하게 됐을 때는 그냥 블러드라고 집어넣게 되면 타이틀과 초록이 블러드가 써 있는 건 논문과 다 튀어나와서 500만 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블러드란 저널만 보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블러드를 입력하시고 가까로 저널, 가까로 닫고 형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요게 뭐냐면은 이 가까로 저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검색에서는 검색 태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가 TAG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그가 있고 이 태그가 요 가까로 저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태그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특정 저널을 검색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검색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블러드라는 단어를 저널 필드명에서만 검색을 해줘라고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지금 오늘 판매 사이트 조금 느려져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조금씩 천천히 나올 거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블러드하고 가까로 저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앞에 있는 블러드 대신에 내가 알고 있는 저널명 넣으시면 되는데, 대부분 저널명을 넣으실 때는 풀네임이나 약어로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풀네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잘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 약어로 넣었을 때는 간혹가 선생님들이 쓰시는 용어로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약어명으로 넣게 되면은 잘 못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약어명은 펀메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약어 명칭을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버가 자꾸 에러가 나서 조금 오늘 좀 교육이 좀 지체될 텐데 교환에 다 캡처를 떠났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교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주제를 검색하시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주제의 키워드들을 쭉 입력하시면은 자동으로 키워드 매핑해서 검색해주고 매스 매치로 최적의 결과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것, 오늘 이렇게 펀메드 교육을 들으러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들으러 오시는 겁니다. 자, 지금 스파이널 코드 인jury 하고서는 쭉 뒤에 신드롬까지 입력해서 103건의 결과를 입력을 했는데 과연 이 103건의 결과가 다 이 키워드에 맞춰진 결과일까라고 했을 때 아마 선생님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는 맞지만 뒤에 넘어갈수록 뭔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일부러 좀 키워드 이걸로 입력했던 이유는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 앞쪽에 배치되는 결과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테스트 해봤는데 요거는 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아티클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아티클 자체는 리뷰 아티클이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논문인가 하고 봤더니만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주제였습니다. 이거 왜 검색이 돼버렸냐면은 단지 요 스파이널 코드 이 두 글자 때문에 그냥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서는 앞쪽에 문헌을 밀어준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키워드 검색은 연구 주제랑 연관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 주제 좀 밀접한 결과를 얻고자 할 때는 뭘 쓰면 되냐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통제어인 메쉬, 바로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즈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 색인된 문헌들을 좀 더 밀접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통제어라는 부분을 좀 더 이해하고 가시면 좀 좋습니다. 그럼 통제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통제어는 우리가 쉽게 보면 그냥 ICD-분류 떠올리시는 게 가장 빠르실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 많이 쓰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을 코드로 분류를 할 때 여러 명칭으로 불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질병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거를 하나의 용어로 통일해서 부르는 그 개념이 바로 통제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A라는 연구자가 있는데 A라는 연구자가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돼서 연구하는 연구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다가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용어로 해서 열심히 논문을 써놨습니다. B라는 저자도 역시나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개념을 가지고 연구하는데 이 사람은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용어로 타이틀과 초록에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논문을 검색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알코올 의존증을 검색하겠어라고 해서 알코올 디펜던스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A 저자의 논문을 찾을 수 있겠죠. B 저자의 논문은 절대 안 나옵니다. 키워드를 안 넣었으니까요. 그럼 B 저자 거 찾으려면 어떻게 되죠? 알코올 어딕션도 내가 한 번 더 검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연구할 때 선행 연구를 찾을 때 이게 두 명의 저자 것만 찾을 수는 없게 되겠죠. 다른 저자들이 어떻게 썼을지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알코올 어뷰즈,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 등등 단복수 형태까지 구분해서 검색을 해줘야 돼요. 단수 형태로 논다 해서 복수 형태 안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까지 키워드를 넣어야 되지라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펀메드를 만든 미국 국립과학도사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메시 인덱서라는 사람을 투입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A 저자, B 저자의 논문이 펀메드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논문을 진짜 읽고 리뷰를 다 합니다. 전문을 다 읽은 다음에 이 논문 자체의 주요 내용들을 일정적인 용어들을 색인을 해놔요. 논문에다가. 그러면 A 저자, B 저자의 논문을 읽어보니까 둘 다 용어는 다르게 썼지만 개념적으로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과 관련된 논문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각각 통제어로 쓰고 있는 알코올리즘을 색인해 주자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통제어를 알코올리즘으로 누가 정했느냐? 이건 그냥 미국 국립과학도서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 용어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집을 보고 각각 A 저자의 논문, B 저자의 논문에다가 알코올리즘이나 이 개념어를 색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로 검색하면 되냐면 이 색인된 용어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치를 할 때는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로 서치를 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뒤에다 태그로 가까로 메쉬라고 검색을 해줘야 됩니다. 이 태그가 없게 되면은 이 색인어를 검색할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쉬로 검색하면은 A 논문, B 논문을 각각을 한 번에 다 꺼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바로 통제어가 되겠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하게 되는데 요거 어디서 검색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는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메쉬는 아마 지금 잘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쉬는 바로 들어가시네요. 그래서 펀메드 메인 화면으로 오셔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메쉬 데이터베이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메쉬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요거 열으실 때는 그냥 클릭하시면 화면이 전환되는데 이렇게 전환이 돼 버리면은 나중에 펀메드 사이트 또 따로 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펀메드 사이트에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새 탭이나 새 창에서 열어주시면 되겠어요. 새 탭이나 새 창에서 열어주시면은 여기는 펀메드를 검색하는 창, 여기는 메시 통제어를 찾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시 브라우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가장 메인 화면에 써 있습니다. 메시 메디컬 서버네이트 헤딩즈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NLM의 컨트롤드 보케블러리 시소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제어 시소로스라고 되어 있고요. 언제 쓰게 되어 있냐면은 펀메드 아티클들을 색인할 때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메시의 간단한 정의예요. 자, 근데 그럼 브라우저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용어들이 어떤 용어로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통제 용어를 찾는 겁니다. 앞전에 예시 들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알코올 디펜던스? 뭐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알코올 디펜던스 검색하시게 되면 이렇게 알코올리즘이라는 걸로 검색 결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쓰시고 있거나 내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키워드들 자체가 어떤 용어로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용어 사전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키워드 넣어보실까요? 뭐 해서 다이아베티스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다이아베티스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결과가 102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이렇게 통제된 용어가 많은가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통제어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결과들이 다 매칭이 돼서 다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의도한 바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제 지금 두 분도 내가 선생님들 이제 필드에서 쓰시는 용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매칭이 되는 용어들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들 필드에서 어떤 용어들 쓰시는지 그냥 생각나는 용어들 한 번씩 다 넣어보시면은 이게 딱 명확하게 매칭이 되는 딱 동일하게 매칭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동일하게 매칭이 안 되고 변환된 형태로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한 번 좀 찾아보실까요? 쭉 그냥 생각나신 용어들. 그래서 사이로이드 캔서 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사이로이드 네오플라즘스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용어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특이하게 이게 사이로이드 캔서, 컴마 파필라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도치된 형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을 때 이제 아마 조금씩 특이한 것들 좀 몇 개 보실 수 있는데 좀 특이한 부분들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좀 도치된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실 도치된 용어로 보여주는 이유는 이 펀메드의 좀 용어의 특성이긴 한데, 이 용어가 왜 이런 식으로 특성을 보이게 되냐면은
이 용어의 계층 구조라는 형태로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일단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논문을 쓰시다 보면은 선생님들의 논문의 저자 키워드, 어서 키워드를 한 3개에서 5개씩 적어서 내시게끔 되는데 그때 그 투호전에 보시면은 메시 용어로 저자 키워드를 내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투호전에 왕왕 보이게 됩니다. 그때 그 메시 키워드를 내세요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포스트 메노포절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치된 형태로 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서 키워드에 메시어로 넣어라? 그럼 이렇게 도치된 형태로 쓰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쓰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쓰더라도 도치된 형태로 적어내시는 게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다 매칭돼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급성 또는 뭐 스테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너무 세부적인 형태의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매칭되는 통저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저라는 게 유사한 개념들을 하나로 묶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묶을 수 있는데 너무 세부적인 개념으로 홀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 굳이 통제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인 용어들은 없는 경우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없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앞전에 보셨던 요 페이지가 보시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아까 알코올리즘 검색했던 용어로 제가 똑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검색 결과가 이렇게 알코올리즘 있는 화면. 물론 화면의 구성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용어의 결과를 펼쳐 놓으시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굵은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검색 결과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주표목이라고 한국말로 부르게 되고 서브젝트 헤딩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이런 용어들은 크게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 굵은 글씨가 메시 통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검색에 활용하거나 색인된 걸 확인하거나 또는 저자 키워드를 낼 때 이 굵은 글씨를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 굵은 글씨 밑에 뭔가 설명이 디스크리션이 써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 용어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랑 달라요. 그래서 아마 읽어보시면 내가 알고 있는 딕셔너리적인 정의가 아닌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에 포함되면은 이 용어, 이 메시 용어로 색인합니다라는 이런 개념적인 정의가 바로 이 아랫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단에 가시게 되면은 뭔가 체크박스가 굉장히 많고 서브헤딩즈라는 이렇게 항목이 써 있는데 이 서브헤딩과 바로 부표목이라고 한국말로 부르고 있고요. 서패딩은 이 위에 있던 메시 통제어, 이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를 좀 더 세부 주제로 제안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건데 요거 뒤에서 한번 같이 해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체크박스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가게 되면 두 개의 체크박스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검색을 좀 조정하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 둘 중에 첫 번째 거인 Restrict to Mesh Major Topic Might 뒤에서 한번 해보실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은 스크롤 더 내려가시게 되면은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엔트리 텀즈에 있는 항목의 용어들은 뭐냐면은 앞에 보셨던 이 메시 용어 있으셨죠? 이 메시 통제어랑 유사한 개념들의 용어들을 여기다 다 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와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자연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현장 또는 책, 논문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 용어들을 여기다 뿌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 중에서 내가 생각했던 용어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검색한 용어가 잘 맞는 형태의 메시 통제가 되겠죠. 네, C 올송역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 키워드인데 혹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검색한 메시 용어 한 번쯤 같이 보실 만한 유사한 영역에 있는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바로 아래 뭐가 있냐면은 트리 형태의 용어 구조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소러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아마 의학이나 간호학의 보건학 쪽은 이렇게 용어를 계층화시키기 굉장히 좋은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용어를 계층화시켜서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 용어를 트리 형식 용어 계층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또 검색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시를 실제로 그러면 내가 검색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교환에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렇게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를 내가 확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용어를 이제 메시 검색을 하고자 하세요. 그러면 물론 내가 태그를 붙여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 우측에 보시면 Add to Search Builder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펌메드 서치 빌더라는 창이 있고요. 그 아래 Add to Search Builder 보이시죠?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박스는 뭐냐면은 그냥 메모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뭔가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럼 요 밑에 있는 Add to Search Builder 버튼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내가 탐색한 메시 통제어와 함께 검색 태그가 같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쉬라고 입력이 되고 따옴표는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한 단어 이상일 경우에는 처음과 가장 끝에 항상 따옴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거를 그대로 들어가셔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복사, 컨트롤 C 하셔도 되세요. 카피하신 다음에 펌매드에 붙여넣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메시 통째로 이제 검색 결과가 이제 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검색 지금 좀 느려서 좀 천천히 들어가고 있지만은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로 검색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이 메시 통저의 검색 결과만 등장하게 됩니다. 이 메시 통저의 검색 결과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게 되냐면은 아티클 하나에 들어갔을 때 그 아티클에 선생님들이 항상 보시되면은 타이틀과 초록까지 영역들만 거의 보긴 하세요. 근데 거기서 스크롤을 거의 끝까지 다 내려가시게 되면은 메쉬 텀즈라는 항목들을 보실 수 있게 되겠고 여기서 알코올리즘을 이렇게 색인된 용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검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색하게끔 되어 있어요. 잠시 검색 돌았네요. 그래서 지금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쉬로 검색하니까 82,632건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선생님들이랑 저랑 다 똑같이 검색어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저는 이제 일단 모스트 리스트에 있었는데 베스트 멜트 일단 바꿔놓고 아무 아티클 하나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혹시나 이것도 좀 들었는데 오래 걸리겠죠? 예. 자, 저는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로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타이틀은 뭐죠? 알코올 유즈 디소더예요. 그리고 초록에는 아마 알코올이라는 용어가 없을 겁니다. 보면은 없어요. 없어요. 지금 컨트롤 F로 찾았는데 여기에 알코올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력한 키워드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서 찾은 게 아니고 여기에서 스크롤을 끝까지 들어가시게 되면은 메쉬 텀즈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색인되어 있는 이 용어를 찾은 거예요. 그럼 이 색인된 용어들은 뭐죠?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메쉬 인덱서들이 이 논문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관련된 메쉬 키워드를 여기다 색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아. 초록도 아직 안 본 상태지만은 아마 알코올리즘과 관련돼서 바이오마커스와 관련된 연구가 있을 거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고요. 이 트리트먼트 아웃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을 거고 이런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이 용어들을 통해서 이 논문의 구성들, 주요 주제들을 파악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 텀이 색인된 것들을 활용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정확도 있는 검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앞전에 보았던 82,632건은 무조건 알코올리즘과 관련성 있는 논문입니다. 연관 없는 논문은 1도 안 나와요. 절대 나올 수 없죠. 색인이 안 되어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로 검색을 했을 때는 타이틀과 초록에 어떤 용어들이 나올지라도 다른 형태로 키워드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메시로 색인된 영역들이 검색된 결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티클의 명확도,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아티클 그러니까 검색 키워드가 정확도가 높은 아티클들만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앞전에 시소로스, 이 트리 형태의 구조에 따라 설명을 드렸죠. 이 트리 형태의 구조도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같은 경우는 트리를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1형 당뇨나 2형 당뇨가 아래쪽에 붙어져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내가 당뇨병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1형 당뇨, 2형 당뇨도 모두 포함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검색하고 1형, 2형 다 내가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메시 구조 자체가 자기 앞쪽에 있는 상위 구조의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 하위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색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신 것처럼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가까로 메시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타입 1 다이아베티스가 검색 결과에 등장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거는 상위 개념을 입력했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검색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트리 형태의 구조들을 파악을 해서 쓰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앞전에 제가 그래서 키워드가 많이 도치된 형태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메시 키워드는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트리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상위어로 검색하게 되면은 이 아래에 있는 개념들까지 다 같이 검색이 된다. 그래서 이 상위 개념 포함해서 이렇게까지 한 번에 다 검색이 되고 지금 여기에 보시는 다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 형태들은 뭐냐면은 얘네가 다 다이아베트 멜리투스 계열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도치시켜서 눈에 좀 빨리 보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도치해서 보여주는 게 메시 키워드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타입 1 다이아베트 멜리투스 이렇게 써있으면 바로 눈에 안 띄니까 일부러 이렇게 용어로 도치시켜서 눈에 보이게끔 같은 계열입니다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번에 좀 검색 옵션 조정을 좀 해볼까요? 이 메이저 토픽이라는 걸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토픽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 리스트 메시 메이저 토픽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우리가 알코올리즘 검색했던 키워드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서치 빌더 부분을 이제 지워주세요. 다시 여기는 아까 메모장 같은 역할이니까 지워주시면 되겠고, 알코올이라는 용어가 있을 때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 부분인데 이 부분을 체크박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Add to Search Builder를 눌러주시게 되면 똑같이 아까랑 다르게 MAJR이라는 태그가 잡히게 될 거예요. 여기서 체크를 해두시게 되면 MAJR로 잡히게 됩니다. 역시나 이걸 카피해서 앞전에 펀메드에서 검색을 똑같이 해주시게 되면 이번 태그가 MAJR이죠. 그러면은 아마 검색 결과가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 MAJR이 하는 역할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메시텀이 똑같이 검색이 됩니다. MAJR을 받겠다고 해서 다른 필드를 검색하지 않고 똑같이 메시 필드를 검색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별표가 켜져 있는 용어들만 검색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 별표는 뭐냐면은 메시 세 개나 중에서 주요 주제에만 별표를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아티클의 메시텀은요, 뭐, 한 개만 색인돼 있을 수 있고, 열 몇 개가 색인돼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개수는 아티클마다 좀 달라져요. 근데 이 별표는 하나에서 5개까지만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별표를 딱딱딱 찍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결과 나왔는데, 앞전에 아까 메시로 검색했을 때는 82,000건 정도 나왔는데, 61,000건으로 더 포커스가 확 맞춰져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주제로 맞춰지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주요 주제로 맞춰진 아티클 중에 뭐 아무나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그 아티클들의 메시텀들을 새겨낸 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알코올리즘의 별표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뭐 알코올 드링킹에 관련돼서도 언급하고 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리스크 테이킹도 있긴 하지만 결국 이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알코올리즘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전에처럼 메시 검색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정확도 있는 검색들은 나오지만은 나는 더 빨리 더 정확도 있는 논문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메이저로 좀 포커스를 두시고 검색하시면은 훨씬 더 명확하게 꺼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메이저로 검색했을 때랑 메시로 검색했을 때랑 이만큼 한 2만 건 정도 날아가니까 그 날아가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 아티클 자체가 이 지금 메이저는 그 자체를 주요하게 다룬 연구가 되겠고 그 나머지 2만 건들은 뭐 대상군들 중에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있었고 또는 뭐 알코올 의존증 환자 중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라는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요하게 다룬 실제로 해당되는 것들을 주요하게 연구한 것들은 메이저 토픽으로 잘리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될 거는 이제 앞전에 계속 저희가 설명드렸던 부표목, 이 체크박스 많았던 부분,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제를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특정 주제로 그룹화 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이제 알코올림 여기 아까 요 메시 브라우저로 다시 오신 다음에 서치 빌더 똑같이 삭제해 주시고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지워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메시 메일 토픽 제한한 거 이거 해제해 주세요. 요거 일단 해제를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할게요. 물론 이 복수로 이제 지정은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알코올리즘과 관련돼서 내가 진단과 관련된 어떤 진단 도구들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진단 관련 논문들만 보고 싶게 되겠죠. 근데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하면은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진단과 관련된 부표목들을 다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이아그노스 이메이징 뭐 이런 것들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에디터 서치 빌더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좀 더 길게 서치가 잡히게 됩니다. 가까로 메시라는 형태인데 가로 그 키워드 옆에 슬러시하고 다이아고널시 슬러시 이렇게 붙어요. 이걸 그대로 카피하셔서 역시나 펌메드에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검색 결과가 더 좁혀져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역시나 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앞전에 계속 보셨던 건데 내가 알코올리즘을 검색했을 때 알코올리즘이 키워드가 하나만 색인되는 게 아니고 2개 이상 색인돼 있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뒤에 슬러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해당되는 논문이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연구긴 한데 다이아고노시스나 에피데미올로지, 제네티스, 세라피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리즘 이렇게만 색인돼 있으면은 요 밑에 있는 부표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언급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슬러시가 들어갔더라면은 그 중에서 이 부분들만 언급을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검색을 할 때는 이런 부표목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검색을 한 결과 9,273건 나왔어요. 이렇게 더 완전하게 더 좁혀서 해당되는 주제를 특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바로 이 부표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표목을 활용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다이아그노시스 또는 에피데미올로지 이렇게 썼을 때 물론 개념적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어요. 다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포커싱하고 가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교환 파일 아래다가 이렇게 URL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URL을 한번 같이 가보시게 되면 이 URL을 가보게 되면은 스콥 노트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스콥 노트에서 해당되는 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메시 qualifiers with scope note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diagnosis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diagnosis라는 부분은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경우에 쓰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이아그노스틱 이미징 테크닉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되어 있고 그 부분은 다이아그노스틱 이미징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부표목을 쓸 때는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지 여기서 좀 한 번 정도 확인하시고 쓰시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URL을 달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플리먼트리 컨셉 레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노우 신드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이거를 메시 브러에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비주얼 스노우 신드롬 이라고 메시 브라우저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서플리먼트리 컨셉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좀 특이해요. 뭐가 좀 이상하냐면 일단 서플리먼트리 컨셉이라는 게 붙어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그 우리가 아까 봤던 트리 구조 있었죠. 트리 구조가 없습니다. 예, 서플리먼트리 컨셉 가장 큰 특징이에요. 트리 구조가 없어요. 자, 요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검색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등장하게 되는데 메시에 색인할 수 없는 케미컬이나 프로토콜, 디지, 올가니즘 텀을 별도로 추가해 놓은 경우가 바로 이 서플리먼트의 컨셉입니다. 메시는 통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갱신해요. 언제 하냐면 12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12월에 거의 갱신이 완료되고 다음에 이제 메시로 추가되는데 만약에 코비드 19처럼 갑자기 10월, 11월에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이 관련된 논문들이 막 등장하는데 이걸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검색할 수 있는 통저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럴 때 급하게 추가할 때 서플리먼트 컨셉 레코드로 추가시켜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실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메시 텀즈 영역에 색인이 안 되고요. 아래쪽에 서플리먼트리 컨셉이란 이 부분에 색인을 해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서플리먼트 컨셉이 많은가라고 해서 굉장히 많아요. 언제 또 보실 수 있냐면은 어떤 특정적인 뭐 단백질이나 물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이런 서플리먼트 컨셉을 쓰게 되는데 아까 다이아베티스 결과가 102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102건 결과 한 5페이지쯤 가게 되면 이렇게 막 계속 등장합니다. 서플리먼트 컨셉이. 다 서플리먼트 컨셉이죠. 예, 보시게 되면 프로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플리먼트 컨셉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해당되는 서플리먼트 컨셉을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냥 들어가셔서 똑같이 add to search 빌드 하시면은 서플리먼트 컨셉 색식 만들어지거든요. 그걸로 그냥 똑같이 검색에 붙여놓고 검색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검색은 가능한데 대부분 서플리먼트 컨셉 검색하시면 이렇게 12건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 개념이 통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고 트리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하위 개념을 끌고 오는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적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메시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 좀 설명을 드렸는데, 메시로 검색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만 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메시 검색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검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알코올리즘으로 그냥 검색. 이거 틀렸죠? 왜죠? 이거는 태그를 안 줬잖아요. 그러면은 알코올리즘의 타이틀 초록에 나온 거가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할 때는 8만 2천 건 정도였는데 20만 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메시 검색한 거 아니에요. 내가 메시 브라우저에서 통저를 찾았는데 통저로 넣는데 이거 틀린 겁니다. 통저로 검색하려면 역시나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가까로 메시라는 태그가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냥
그냥 넣으면 통제어 검색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타이틀 초록에 다 검색해버린다. 두 번째, 내가 메쉬 검색을 할 거야라고 해서는 이렇게 검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코올 디펜던스 메쉬.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태그는 가까로 메쉬로 집어넣는데 이 안에 있는 키워드가 통제어이지. 즉 우리가 아까 봤던 메쉬 브라우저에서 찾은 이 메쉬 용어가 아니고 이 자연어로 쓰는 용어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가 나오지가 않고요. 화면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결과 없습니다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냥 아예 텀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검색 결과를 아예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왜 메시 검색이 안 되지라고 당하신 건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냥 메시 태그만 붙어서 메시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반드시 메시 키워드가 들어가줘야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좀 주의해 주시면 메시 검색은 크게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평소에 쓰시던 자연어 검색과 통제어 검색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자연어 검색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펌메드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검색해 줍니다. 그래서 아트리아 피브릴레이션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검색이 어떻게 돌아갔느냐를 얘가 보여줘요. 펌메드 자체가. 그래서 이 보일 때 보게 되면은 아트리아 피브릴레이션 검색한 나는 이렇게 두 글자만 넣지만은 이렇게 좀 길게 풀어서 검색을 해줍니다. 지금 보이시죠? 아래쪽에 뭔가 길게. 자, 이렇게 길게 검색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연구자들이 내가 넣은 키워드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문헌을 최대한 놓치지 않고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트리아 피브레이션이라는 키워드에 맞는 논문이 100개가 다 맞다. 딱 100건이 나와야 돼요. 그럼 펌메드는 100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1000개의 결과를 던져줍니다. 그래야지만 연관성 있는 거를 놓치지 않으니까요. 100개를 보여줘야 되는데 50개를 줬다? 그 진짜 안 좋은 데이터베이스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네이버나 구글도 결과를 많이 던져주는 이유는 무조건 연관성이 있을까봐, 하나라도 있을까봐 다 던져주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메시로 검색하게 되면은 무조건 누군가 읽고 새기는 논문을 보기 때문에 정확도 있는 논문들의 결과를 볼 수 있게끔 돼 있고, 더 정확도 있게 보겠다 하면 메이저 토픽으로 훨씬 더 좁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메시 검색으로만 이용하시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어로도 검색을 하시긴 해야 됩니다. 언제 자연어 검색이 필요하게 되냐면, 바로 이 경우에요. 논문이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 EPUB 형태로, 그러니까 EPUB 워드 프린트, 온라인 워드 프린트로 많이 추가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추가이 된 논문들이 펌메드에는 바로 새기는 됩니다. 다만, 새기라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논문 자체는 바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메시텀이 색인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색인되는 데까지 한 달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논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메시 통제가 색인이 완료가 되면은 통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 전에는 자연으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은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느려서 온라인 워드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 메시 색인어 자체가 펌메드에서 나타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3번 아티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온라인 어웨드 오브 프린트. 네, 이게 이제 EPUB 형태로 추가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티클들은 이런 식으로 논문의 볼륨 넘버와 뭐 이슈 넘버와 페이지 넘버가 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 어웨드 프린트로 등장한 온라인상에 먼저 공개된 논문 8월 23일 날 나왔는데 이 논문은 초록색 차트로 와요, 당연히. 근데 아래 가면은 메시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메시텀을 검색해봤자 검색 결과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논문들은 누락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논문들까지 즉 최근 논문들까지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자연어 검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로 검색을 할 때는 선생님한테 제가 권장드리는 방식은 바로 이거예요. 즉 그냥 검색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앞전에 보여드린 대로 트랜슬레이션을 해버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선생님들도 같이 해보시려면은 여기 어드밴스드 한번 눌러보실까요? 어드밴스드? 요거 들어가시면은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라서 뭐 선생님들 안 쓰시는 메뉴는 아니고 주로 쓰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어드밴스 가서 지금 교환된 것처럼 레이저 서저리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냥 서치를 누르지 마시고 오른쪽에 꺽쇠 기호에 가시면 Add to History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걸 통해서 하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검색 결과 이제 수치만 쌓아놓을 수 있어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서저리가 내가 만약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꺽쇠 기호에 Add to History 눌러주시게 되면은
레이저 설절에 14만 3,097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요 검색 결과 옆에 보시면 디테일즈에 꺽쇠기호가 있습니다. 꺽쇠기호. 요 꺽쇠기호 한번 눌러보실까요? 꺽쇠기호를. 자, 연구자가 레이저 설저리를 집어넣은 키워드에 대해서 펀메드가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연구자는 단순하게 두 가지 단어만 넣었을지라도 펀메드는 이런 식으로 막 태그도 붙이고 검색식을 and or 이렇게 불리한 연산을 통해서 조합을 시켜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3천 건은 굉장히 불필요한 결과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했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게 되냐면요. 이런 경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레이저 앤드 서저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저가 초록이 앞쪽에 등장하고 서저리가 초록이 저 뒤에 등장해도 그건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자 하는 건 레이저 서저리 그 자체 구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문으로 검색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검색하시면 좋냐면 따옴표를 처음에 쌍따옴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 그 구문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네, 따옴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메시텀 같은 경우도 따옴표를 계속 만들어주는데, 그게 앞뒤로 따옴표, 쌍따옴표를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결과가 확실히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4,900건 확실히 확 줄어들게 됩니다. 따옴표만 줬을 뿐인데요. 네, 따옴표를 준 결과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트랜슬레이션 했는데 아래쪽은 트랜슬레이션 안 했죠. 그러니까 따옴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거는 구문이야. 그래서 하나의 딱 용어로 묶어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트랜슬레이션 하지 마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하지 않아요. 다만 이 결과도 그렇게 우리가 흡족한 결과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올필드라는 영역을 검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올필드 영역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검색된 결과들 중에서 타이틀 초록 영역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어필레이션 영역들까지 다 검색을 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레이저 설저리 파트가 나오는 건 내가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논문에서 나오는 타이틀가 초록에서 레이저 설저리가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더 접근할 수 있게 되냐면은 똑같이 구문 검색을 해서 풀어 쓰지 마라고 명령을 해줄 때 뒤에다가 타이틀가 앱스트랙트에서만 검색을 해줘라고 검색 태그를 집어넣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타이틀 슬래시 앱스트랙트라고 이렇게 태그를 주면 되시겠고요. 요게 좀 길어서 펀메드에서는 요걸 좀 짧게 쓸 수 있게끔 TIAB란 걸로도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슬러시 앱스트랙이라고 쓰셔도 되고 TIAB라고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레이저 설저리를 풀어 쓰지 않고 하나의 구문으로 인정하되 타이틀과 초록에서만 이 해당되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논문들만 검색 결과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되면은 이렇게 태그 자체가 입혀져서 등장하고 4,954건의 올필드에서 한 900건 정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900건 정도 굳이 안 읽어도 됐던 논문들이 되겠죠. 이건 필요 없던. 그러니까 대부분 논문의 제목과 초록의 용어가 등장하는 게 더 밀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어로 검색할 때 저는 이렇게 항상 이 구문일 경우에는 따옴표, 구검색에 따옴표 넣어주시고, 네, 불필요한 결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까로의 형태로 해서 태그를 입력하셔라 라는 걸 늘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을 한번 실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폼매가 좀 느려서 천천히 좀 해보면서 안 되면 이제 교환으로 좀 대체를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이제 검색을 하실 때는 그냥 무작정 내가 키워드를 넣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통제어와 자연어를 활용해서 검색을 하시는 전략들을 좀 짜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요 기사는 웹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스마트폰 앱이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걸 시사하는데 어떤 기능이 음주량을 변화시키는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이런 어떤 기존의 논문들의 제한점이나 리저트 등을 이제 모아서 그 내가 후속 연구들을 진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연구들을 보고 내가 이제 해봐야지라고 할 때 대부분 선행 연구를 찾아와야 되니까 어떤 연구들이 있었지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즈 모바일 앱.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단순한 검색으로 했는데 이게 바로 연관성 없는 결과가 포함이 204건에 들어가 있을 거고 누락되는 연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이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관련 없는 ICT 같은 것도 많이 등장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검색하려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 6가지 단계 정도로 검색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지를 구체화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검색 전략을 짜시고, 그 다음에 내가 관련돼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그러니까 DB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선정하신 다음에 검색 전략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시고, 결과를 확인하시고, 혹시 오류가 있으면 재검토 뒤에 다시 재검색을 하시고,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도대로 가시면 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연구 주제를 구체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아마 연구 계획서들은 이제 쓰시게 될 거예요. 또는 기존에 있던 논문들을 통해서 제안점들이나 리저트를 쭉 정리한 게 있으실 텐데 거기서 검색에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전에 봤던 이런 기사에서도 보게 되면은 웹, 뭐 스마트폰 앱 또는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필요한 거는 결국은 알코올 중독에 있어서 스마트폰 앱이 하는 역할에 대한 것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군과 중재군에 대한 이야기를 딱 정확하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뭐 비교군이나 아웃컴 같은 게 필요하게 된다고 하면 그걸 더 추가할 수는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결국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의 중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제가 선행 연구를 다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이상하게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일반적인 용어로 너무 집어넣어서 검색합니다. 뭐 임팩트, 프로세스, 아웃컴, 인터베이션 이런 용어를 그냥 검색 키워드로 집어넣게 되면은 그냥 많이 나와요. 무조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다 빼버리면 됩니다. 그다음에 너무 세부적인 용어 다 빼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서 45세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성인이라는 키워드로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약물의 투여량을 해서 뭐 0.05, 0.1 이렇게 했을 때 그 미리수를 정확하게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는 하루 또는 3일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에 관련된 부분들도 확실히 숫자를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부적인 용어를 넣게 되면 아마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결과가 0건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너무 적을 때는 너무 세부적인 키워드 넣나 보다. 제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어떤 개념을 추출을 하시고 나면은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할 건지를 해야 되는데 이 펀메드란 데이터베이스의 조합 전략은 불리한 연산자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and, or, not 이 3가지 중으로 조합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불리한 연산자는요, 결국 현재 세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네이버, 구글, 뭐 펀메드뿐만 아니라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 다 이 불리한 기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AI는 이제 자연어 형태로 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현 세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이 불리한 연산자를 쓰고 있습니다. 불리한 연산자가 사람들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계한테 입력하게끔 가장 편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단점은 용어의 개념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중치를 부여해서 얘가 좀 더 중요해 이걸 해줄 수는 없는데 그냥 개념 간의 조합에 있어서는 불리한 연산자만한 건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을 동시에 언급한 엔드로 조합된 논문, 동시에 언급한 이 영역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언급한 건 우린 필요가 없게 되겠죠. 알코올 중독이 스마트폰 앱으로 어떻게 중재가 되는지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선정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만 구독하는 것만 해도 한 80종이 넘어요. 그래서 서치에 데이터베이스 메뉴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종류만 해도 84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것도 AACR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캔서 리서치에 관련된 것들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DB마다 각각의 다루는 주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보고 이제 파악을 하시고 내가 연구하는 주제 분야에 맞는 DB만 뽑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나 같은 경우는 간호학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의학을 연구한다 그러면 굳이 안 보셔도 되거든요. 그 대신에 나는 전주제 분야 한 번 더 봐야 되겠어. 그러면은 뭐 웹오브사이언스, 스코프스 이렇게 같이 보실 수는 있게 되겠죠. 요새는 학제간 연구도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지정보에서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잘 알고 계시는 뭐 클리니컬 키나 사이언스 사이트 이런 사이트들은 사실 원문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여서 사실 원문을 저희가 논문을 서치할 때는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는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고 원문을 볼 때 사이언스 사이트나 클리니컬 키에서 링크를 걸어서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이제 원문 서지 정보를 검색하는 DB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마다 통제어를 쓰는 데이터베이스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구글은 통제어 안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글만 검색하겠다라고 하면 통제어 검색 안 하시면 됩니다. 자연어로만 하시면 되세요. 다만, 통제어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정확도 있는 검색은 100% 불가하다. 절대 불가합니다. 네, 그게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펌메이드는 통제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로 메시라는 형태로 해서 통제어를 선정을 미리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어도 선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에 대한 동일한 개념들은 OR로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래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라는 메시라는 통제어를 통해서 내가 정확도 있는 논문들을 검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자연어들을 쭉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서 최신 문헌들이 다 재현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최신 논문이 재현될 수 있게끔. 근데 다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들 동일한 개념들은 OR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동일한 개념으로 알코올 중독 하나의 세트 검색식이 완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다 짜놓게 되면 그 다음 이제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고급 검색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고급 검색은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쌓여져 있는데 이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앞전 우리가 계속 어드밴스 서치 좀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화면에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어드밴스 서치 화면이 또 안 보이시는 경우들은 항상 펌메드 검색했을 때 검색창 아래에 항상 어드밴스가 계속 붙어 있어요. 기본 검색창 아래 어드밴스 있을 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앞으로 어드밴스 좀 자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기본 검색창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명확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어드밴스 쓰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서치 빌더라고 해서 여기다 검색식을 꾸미는 공간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히스토리 앤 서치 디테일이라고 해서 검색식들이 쌓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히스토리에 쌓여 있어서 지금 하는 거랑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측 테이블 우측에 있는 딜리트 버튼 눌러서 좀 지워두도록 할게요. 딜리트 누르시면 테이블 한 번에 다 지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히스토리가 지워져 있는 상태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전에 우리가 검색 전략 짠 대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이었냐면 요 전략이었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 세트 한번 요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드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먼저 통제어 먼저 한 줄 만들고 자연어 한 줄 만들도록 할게요. 통제어는 요 순서를 만들 건데 교환에 있는 거랑 똑같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 하셔야 될 거는 사실은 이렇게 통제어에 대한 선정이 먼저 필요하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내가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메시텀이 있는지를 먼저 검색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코올리즘이야를 확인하셨으면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Add to Search Builder 눌러두시면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 생성됐었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카피합니다. 똑같이 카피를 하시고 카피한 상태에서 어드밴스 서치에 오시게 되면은 요 커리 박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코올리즘 요거 아까 똑같아요. Add to Search Builder에서 태그까지 붙이신 상태로 카피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어드밴스 서치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앞전에 여기 이게 두 개의 검색창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상단에 있는 검색창은 태그가 없을 때 쓰는 공간입니다. 상단 건 태그가 없을 때 쓰는 거고요. 아래 건 태그를 내가 만들었을 때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태그를 만들었으니까 아래쪽 거 쓰시면 되겠고요. 태그가 없을 때 위에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는 지워주고 아래쪽에 이렇게 태그가 있는 상태로 입력을 해두신 상태에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서치 버튼이 아니고 꺽쇠기호의 Edit to History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꺽쇠기호의 Edit to History 클릭할게요. 그럼 아래쪽에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 검색 결과가 한 줄 쌓이게 될 겁니다. 좀 천천히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 결과 한 줄이 생성이 되는데 우리는 이 결과를 보려는 거 아니죠? 이제 우리가 알코올린 세트를 만들 때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자, 여기서는 이제 자연어를 만들 건데 자연어는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거는 여기다가 쭉 내가 알고 있는 자연어들을 다 OR로 조합해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입력하고 검색 필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순서대로 한번 또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쯤은 검색이 돌아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좌측에 있는 All Page라는 영역을 클릭을 하셔서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리시게 되면은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연어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만 검색하겠다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엔터러 서치텀 여기다가 이제 자연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좀 권장드리는 거는 제가 메시텀으로 활용했던 용어를 한 번 더 자연어로 입력하세요를 권장 꼭 드립니다.
왜냐면 이 용어로 자연어로, 그러니까 이 용어로 타이틀과 초록에 쓰신 연구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메쉬로 검색하게 되면 색인된 영역만 검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통제어를 한 번 정도 더 넣으시고 그 뒤에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동일한 개념들의 자연어를 쭉 넣으시면 되세요. 다만 넣으실 때는 항상 스페이스, OR 스페이스 형태로 띄워주시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문은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른 용어도 또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메시 브라우저 오시게 되면은 엔트리 텀즈 항목에 있는 것들이 주로 같이 쓰는 자연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뭐에서 알코올 어딕션 뭐 이런 거 갖고 와 볼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OR을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알코올 어딕션, 알코올 디펜던스 이런 용어들을 계속해서 붙여주면서 자연어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면은 최신 논문들을 많이 재현시킬 수는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실습이니까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저 이렇게 세 개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OR 이렇게 묶어주고 앞전에 설명드렸던 구문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add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타이틀 앱색으로 우리가 필드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앞전에 보여드렸던 태그를 손으로 일일이 다 입력 안 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동으로 태그들이 입혀지면서 아래 쿼리 박스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이 자연어 검색이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고 해당되는 검색 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통제어 한 줄로 우리가 정확도 있는 검색을 챙겼고 자연어 한 줄로 우리가 최신 논문들, 그러니까 리퍼버헤드 오브 프린트 논문들을 재현을 시켜놨어요. 재현이라는 건 이제 실제로 검색에서 나타나게끔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OR로 묶어줘야지만 하나의 알코올리즘 세트, 그러니까 아까 벤자그램 하나의 원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세트로 묶을 때는 검색식을 다시 처음부터 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샵 넘버를 이용하시면 묶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묶게 되냐면은 여기 지금 검색되어 있는 샵 1번과 샵 2번 아래쪽에 하시면 되세요. 위쪽이 아니고 여기 태그가 없지만 아래쪽에 쿼리 박스에다가 샵 1, OR, 샵 2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알코올 리즘과 관련된 정확도 있으면서 최신 문헌까지 검색하는 하나의 세트 문헌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셨으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 뭘 하시면 되면은, 이제 모바일 앱 세트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전략 단계 요 부분이었잖아요. 요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 앱과 관련된 부분을 똑같이 통제어 한 줄, 자연어 한 줄, 네, OR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트를 최종적으로 엔드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한번 같이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단 모바일 앱과 관련된 통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 스마트폰 앱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 스마트폰 앱이라고 메시텀이 있는가라고 검색했을 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라는 걸로 메시텀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전과 동일하게 Add to Search Builder 눌러서 계속 반복 작업이 되겠죠. 네, 키워드만 바뀌게끔 되어 있고 Add to Search Builder 눌러서 키워드 그대로 태그까지 카피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서치에 오셔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그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태그가 있을 때 아래쪽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일단 모바일 앱과 관련된 통제어 검색이 완료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만 했을 때는 통제어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최신 문헌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여기 아래에 있는 엔트리 텀들에 있는 자연어들을 같이 집어넣으면서 검색을 또 진행해 주셔야 되겠죠. 다만 이제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맞춰진 거는 아마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타이틀 앱스트랙 고정해 둔 상태에서 메시 키워드를 제가 한 번 꼭 더 넣어주세요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를 한번 자연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집어넣으셔야 될 거 꼭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은 단수와 복수를 따로따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수형으로 검색했다고 해서 복수형이 같이 검색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수와 복수는 별개 취급이기 때문에 단수, 복수를 각각 집어넣으셔야 되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검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급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은 별표를 입력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별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별표가 앞에까지는 그대로 구문이 명확하게 똑같이 나온다며 별표 자리에는 A부터 Z까지 올 수 있는 모든 레터들을 다 매칭을 시켜서 구성되는 단어들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여기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하고 S만 붙겠죠. 근데 만약 이 뒤에 뭐 EDS가 붙을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붙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한 개의 레터부터 해서 뭐 몇십 개의 레터까지 올 수 있는 거에 그 후속 변환들을 별표가 찍힌 데에서부터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표를 찍게 되면 뒤에 단복수 형태의 변환 정도는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되시고, 또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단수, 복수 각각 집어넣으셔도 되시고,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별표로 설명을 드리면 간혹가 선생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으시면은, 그럼 별표 어디다 찍어야 되나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복수 변화하는 부분에서 찍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지우고 좀 이렇게 앞에 찍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요. 모바일 앱, 모바일 앱스 이런 것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것까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별표를 주로 많이 찍어내는 작업들은 잘 안 하고요. 그냥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를 좀 각각 집어넣는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는 일단 자연어 두 개만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뭐 더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이 상태에서 똑같이 add 버튼 누르고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자연어 검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통제와 자연어는 검색이 완료되게 되면은 앞에 있는 샵 넘버들을 보고 똑같이 OR로 묶어서 통제와 자연어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하나의 펜다그램 원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알코올리즘과 그 다음에 모바일 앱과 관련된 세트를 각각을 AND로 조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샵 3번과 AND 샵 6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알코올 중독과 모바일 앱과 관련된 논문들만을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 68건으로 떨어져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키워드를 알코올 디펜던스 뭐 모바일 앱 그냥 뭐 이렇게 검색했다고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기 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됐겠죠. 그냥 내가 알코올 중증 뭐 중독과 쭉 이렇게 입력해서 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아마 결과가 조금 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천천히 나오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113건으로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0건 정도는 안 봐도 되는 논문들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정확도 있게끔 논문을 검색했기 때문에 여기 68건은 다 봐주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물론 여기서도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 논문도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읽어보시는 게 중요한데, 50건 정도는 안 읽어도 됐던 논문들이 더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검색했을 때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뭐 그때 그때만 좀 개수 차이는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지금은 뭐 50건 정도는 드라마틱하게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선생님들 연구 주제별로 몇백 건 또는 몇천 건씩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입력한 것보다. 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더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검색한 거 쓸 때는 뭐 30건 이렇게 등장했는데 체계적으로 검색하니까 뭐 몇백 건 이렇게 등장할 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너무 세부적으로 키워드를 막 집어넣어서 검색했을 때 그래서 논문 다 누락시킨 경우,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검색이라는 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최적화된 결과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최적화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논문들은 최대한 다 떼버리고요. 그래서 안 읽어된 논문 다 떨어내고 누락됐던 논문들을 최대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왔다 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최적화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검색 결과들은 옆측 좌측에는 필터를 활용해서 내가 조금 더 좁혀보실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물론 필터는 다양한 형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연도 또는 텍스트 어베일러블티, 그 다음에 아티클 타입도 굉장히 다양한 타입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셔널 필터들을 통해서 보시되면은 영문 아티클만 보시거나 사람 대상 연구 또는 연령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클릭만 하시면 적용은 되게끔 되어 있는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클릭하시려면 필터즈 어플라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후속 검색을 추가로 다 검색을 진행하시려면 이 필터가 적용된 상태로 검색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리뷰 아티클만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필터를 내가 한번 적용을 하셨
보고 보셨으면은 그 다음 후속 검색에서는 클리어 올 하신 다음에 검색하셔야지만 그 다른 결과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검색된 결과에서 앞전에 초반에 설명됐던 것처럼 펀메드는 원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원문을 보시려고 하면은 이 풀텍스트 파인더라는 걸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용하시게끔 되어 있으시냐면은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이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우측에 이렇게 Find It이라는 버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펀메드에 들어오시거나 하시면 안 나타나요. 이게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하시고 펀메드 들어오시면 이 버튼이 등장하게 되어 있고요. 이 Find It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풀텍스트 파인더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링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링크는 하나에서 뭐 4개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개 등장할 수 있는데 이 링크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게 되면 PDF를 제공하는 출판사 페이지를 이용해서 PDF 원문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 저널 2만 개 정도 보고 있으니까 대부분 코어 저널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웬만한 건 다 열어볼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티클들의 다 원문을 저희가 구독할 수는 없습니다. 뭐 너무 오래된 것들도 구독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이용 가능 풀텍스트 없습니다 등장하는데 이때는 원문 복사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인쇄본 형태로만 제공은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타 도서관들 국내나 해외에 있는 도서관들 요청을 해서 원문을 인쇄본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용 안내를 꼭 보시고 필요하실 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쓰시는 펀메드의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시밀러 아티클을 좋아하십니다. 뭐냐면 이렇게 아티클 검색 결과 있을 때 검색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밀러 아티클이라는 게 초록 다음에 등장하거든요. 초록이 끝나고 꼭 등장하지는 않고요. 이게 뭐 시텀이 있을 때만 좀 등장합니다. 시밀러 아티클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내가 찾은 요 아티클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이 아티클과 유사한 아티클들을 뿌려주는 기능입니다. 시밀러 아티클은 이 아티클 자체를 분석을 해서 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제 연관성이 높은 아티클들을 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찾았던 논문의 코어 논문 한 두세 개에 관련돼서 중요한 연관성 있는 논문을 보고 싶다면 시밀러 아티클 항목을 한 번씩 보시면은 확장해서 논문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색 결과 저장은 세이브 버튼을 통해서 CSV 형태로 하시게 되면 엑셀 형태로 전체 받으실 수는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요새는 대부분 뭐 엔드노트 같은 프로그램 많이 이용하시고 있기도 하고 내일도 교육이 있기 때문에 엔드노트를 통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얼럿을 생성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신데 얼럿은 무슨 기능이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한 7줄 정도의 검색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오늘 검색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결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뒤에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럼 3개월 뒤에 또 이거 검색식을 또 만들어 또 하려면 또 시간이 엄청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크리에이트 얼럿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펀메드에 내 개인 계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대부분 구글 계정으로 만드시면 되시거든요.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샵3 and 샵6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얼럿 클릭하시게 되면은 마지막 최종 검색식 조합된 게 이렇게 싹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조합이 다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내가 데일리, 먼슬리, 위클리 뭐 지정하시면 되겠고, 네, 언제, 무슨 요일로 왔으면 좋겠고, 초록 정보까지 왔으면 좋겠고, 한 번에 200개 아이템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요 프리퀀시에 지정한 거에 따라서 검색이 돌고 내 이메일로 결과값들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매번 검색 안 들어가도 지정해 놓으면 얘가 알아서 검색 돌려서 결과 줘요. 항상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검색들은 얼럿을 띄워놓으시게 되면은 계속 그 관련된 검색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는 또 이거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앞전에 우리가 저널 검색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주로 보는 저널명들을 이 각가로 TA라고 썼는데 이게 각가로 저널과 똑같은 태그입니다. 저널이라고 써도 되고 TA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제가 주로 주는 저널들을 다 OR로 묶은 검색식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얼럿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를 데일리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논문이 EPUB으로 딱 등장하면은 저는 매번 그 저널 사이트 안 가도 됩니다. 그냥 펀메드 들어오면 자동으로 제 메일로 들어와요. 메일에서 타이틀 초록 읽고 관심 있으면 원문 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뒤에 구글이랑 AI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제 펀메드를 쓰시지만 구글도 쓰시긴 하는데 이제 구글을 쓰시는 과정에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냐면은 구글은 일단 내가 입력한 키워드의 순서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지금 보이신 것처럼 아스로플라스틱 힙프랙처의 두 가지 개념을 앞뒤로 바꿔놨을 때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쪽에다가 가중치를 부여해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키워드를 앞쪽에부터 입력해 나가는 게 구글에서는 제일 중요하게끔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앞전에 따옴표가 그 구문으로 붙여서 검색한다 설명드렸잖아요. 구문 검색은 구글도 네이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쓰시면 32만 건 이렇게 등장하던데 힙프랙처를 다운표랑 묶어줘도 6만 2천 건을 좀 더 포커스 있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논문들 관련 논문들 꺼내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건 이제 불련 연산자도 구글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미오스테오 아스트랄티스 토탈리 아스트로플라스틱 이렇게 쭉 입력하시면 31만 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를 내가 구문끼리 묶어주고 구문은 이제 다운표 다 묶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개념은 OR로 잡아줬고요. OR을 좀 우선 연산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괄호로 짚어주게 되면은 우선 연산합니다. 그래서 TKA랑 TKR을 먼저 OR로 조합을 먼저 했을 거고요. and the 오스테오아스트라티스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17,000건의 결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명확한 결과들로 등장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이 17,000건을 다 보진 않습니다. 예, 물론 끝까지 다 가진 않지만 앞쪽으로 배치된 논문들이 훨씬 더 연관성이 높은 논문들이 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하시는 게 그냥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구글 검색 좀 주의하실 게 뭐가 있으시냐면은 이제 통제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도율 높은 검색은 아예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특정 아티클 타입별로 필터링은 아예 불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신뢰도 높은 학술지만 검색되는 게 아니라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구글 스칼라 쓰실 때 제일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피인용 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다만 이 피인용의 수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거 그냥 마음껏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용수가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피인용의 수는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 같은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 용도인데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따릅니다. 그리고 인용이 됐다 해서 무조건 좋은 논문은 아니죠. 그렇죠?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부실의심 학술지라고 그래서 신뢰도나 영향력이 전혀 없는 학술지들이 구글 학술 검색의 결과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글 학술 검색을 쓰실 때는 항상 어떻게 쓰시는 게 좋으냐면 펌메드 같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좀 검증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하시고 좀 내가 더 아티클이 필요하다면 구글 스칼라를 보조로 쓰시는 걸 원장을 드려요. 그러니까 구글을 먼저 쓰고 펌메드 쓰시는 순서로 가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구글의 검색 결과들은 내가 한 번씩 아티클의 좀 질평가를 해보시는 것들도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새는 이제 생성형 AI를 가지고서는 검색을 하고는 계시는데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성형 AI는 결국은 이 프롬프트만 잘 작성해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들 좀 내보내 주는 것 같고 정리도 잘해주죠. 요약도 잘해주고. 다만 이 프롬프트를 잘 짜서 이제 검색 결과를 보실 때는 요새 이제 딥리서치 기능 잘 아시죠? 그래서 딥리서치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넓게 탐색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긴 합니다. 다만 이 구글이든 챗GPT든 뭐 다른 기타 여타의 AI 도구들은 다 똑같지만 여기 소스 보이시나요? 소스? 이 소스가 뭐냐면은 오픈된 소스만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오픈된 소스만 검색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엘세비어 뭐 이런 스프링과 같이 구독을 해서 보는 출판사들의 정보들은 검색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들이 그 데이터 셋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소스만 학습한다는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에서 주는 정보들만을 가지고 우선화하시면 안 되시고 앞전 설명드린 펌메드 우선하시고 생성형 AI나 구글을 보조적으로 쓰시는 걸 권장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앱들을 쭉 설명을 드려놨는데 나중에 이거를 좀 내가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 아니야. 지금 거기는 지금 자료집에는 간단하게 도구들만 쭉 입력을 해놨거든요. 나중에 보시게 될 때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내가 보고 싶다. AI로 논문을 검색하는 거에 대해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유튜브에다가 성의교정 도서관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성의교정 도서관은 공식 채널, 아카이브라는 채널을 저희가 교육 풀 버전 영상 올려놓고 있거든요. 오늘 교육도 올려놓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AI로 뭐 메시 키워드 선정하는 방식들, AI와 같이 메시 키워드 선정하는 방식도 업로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검색 교육 방법 여기 보시면은 초심자를 위한 AI로 논문 검색 이런 교육들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AI로 검색부터 출판 윤리 부분까지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귀에 꽂고 들어보셔도 편안하게 이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관련된 교육 있을 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줌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줌에 계신 분들 링크를 하나 드렸고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QR을 하나 찍어 드릴 건데 그냥 이거 딴 건 아니고 그 오늘 교육 만족도 설문인데 핸드폰으로 스캔하셔서 그냥 교육 만족도 설문 이렇게 체크 구글 설문지거든요. 그래서 체크만 한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찍으셨죠? 네. 요거 스캔하셔서 설문조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문하시면서 마무리 정리하는 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메이드는 매들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주요한 서지 정보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다. 근데 다만 효율적으로 검색 결과를 얻으시려면은 그 검색 전략의 단계별로 수행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이때 통제어와 자연어라는 게 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제어로 정확률을 높인다. 자연어는 최신 문헌 누락을 방지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이걸 잘 활용하시는 방법은 매번 통제어 자연어를 막 다 묶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긴급하게 논문을 빨리 체리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통제어만 쓰시면 되겠죠. 굳이 뭐 자연어가 할 필요 없고. 근데 내가 조금 시간이 여유롭고 넓게 봐야 되다면 통제어 자연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넓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글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단일로 사용하기보다는 좀 보조적인 도구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하시면서 이제 오늘 교육 들으셨으니까 이제 주제 검색들을 쭉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텐데 뭐 홈페이지나 이메일, 전화 또는 직접 오시거나 하셔서 문의를 주시되면은 저희가 관련된 정보들 또 답변 드릴 거고 어떤 질문을 해주셔도 연구와 관련된 것들 또 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